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제, 그쵸? 1910년대 일제 식민지가 돼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화 한번 볼까요?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라디오에서 이런 게 막 흘러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제가 항복한다는 이야기인가? 막 그러죠. 여기 우리 반가운 인물 보이네요. 자, 일제가 항복하다니 우리 한국 광복군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국 광복군이 조국으로 진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통하도다 라고 하시는 김구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드디어 그렇죠. 여기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걸립니다. 내 말이 맞지?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고 있네. 드디어 일본이 물러가는구만. 대한독립 만세라고 여기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걸리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1910년 이제 강점기가 시작돼서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즉 여기가 35년간, 그렇죠. 35년간 우리는 일제의 이제 식민지 강점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나고 거리에는 강복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강복은 연합군의 승리와 우리 민족의 치열한 독립운동으로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소련군과 강복 후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 각각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해 지배했기 때문이죠. 강복 후 우리는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을지 오늘 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복 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 사람은 누구? 네. 자, 이제 여운형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 있네요. 조선건국 그렇죠? 준비위원회 8월 15일 정오 일본의 패배를 알리는 일본 국왕의 라디오 방송이 나왔어요. 같은 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여운형은 조선 총독을 만나 각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할 것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여운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부탁했지요. 여운형은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줄여서 건준을 만들었어요. 또한 연설을 통해 조선의 강복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 협력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 나갔답니다. 여기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이나요? 이분 동그라미 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강복을 알리는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여운형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군중들이죠. 자, 우리 해외에 돌아온 사람들, 해외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죠. 자, 이승만과 김구가 있어요. 강복을 맞이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일제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바로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과 김구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었어요. 이승만은 10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신에 대해 알려나갔어요. 이로부터 한 달 뒤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임정을 이끌었던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민족은 국외에서, 그쵸? 해외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환영했죠.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을 환영하는 이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귀국 후 연설 중인 이승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왔으니 어떻게 될까? 그렇죠? 신탁 통치가 뭘까요? 네. 1945년 8월, 그렇죠? 1945년 8월, 우리 8월 15일 어떻게 해방이 됐죠? 근데 1945년 8월,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쪽에 있는 일본군을 압박했어요. 이후 소련군은 일본이 항복을 한 뒤 원산에 상륙하여 빠르게 한반도 북쪽 지역에 주둔을 했어요. 북쪽 지역에 이제 소련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북쪽 지역에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앞세워 38도선, 그쵸?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한편 미군은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을 했어요. 뒤늦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한반도 남쪽에 주둔을 했지요. 그리고 미군정을 세워 38도선 남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후 미군정은 자신들이 유일한 정부라고 생각해서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정부 역할을 하려고 한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38도선이 뭐냐고요? 우리 38도선이라고 부르죠. 우리 민족이 강복을 맞이한 뒤 미국과 소련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로 했어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했죠. 자, 이 38도선은 지도상에 그어진 가상의 선으로 처음에는 지금의 휴전선처럼 민족 분단의 선은 아니었어요. 네, 여기 38도선 표지판이 보이네요. 38도선 긋는 병사도 보이고요. 처음에 38도선은 지도에만 그려져 있는 선으로 38도선 표지판만 있을 뿐 여전히 서로 편하게 오갈 수 있었어요. 길 위에 38도선을 그리는 병사도 얼마 후에 이 길과 남과 북의 경계선이 될 줄은 몰랐던 이 길이 이제 이 길이 남과 북의 경계선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미국, 영국, 소련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다. 1945년 12월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 이제 장관이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네, 이제 외무를 보는 장관이요. 자, 이들은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임시민주주의 정부예요.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좀 이상하죠?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대요. 네. 자,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조직해요. 자,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이 4개국이 한국의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우리 친구들 신탁 통치가 뭐냐고요? 이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일정한 지역을 이제 대신 통치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탁 통치예요. 즉 독립한 나라가 스스로 정부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세울 수 없을 때 신탁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광복 직후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대신 통치해 주는 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를 한다가 바로 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해요.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며 나뉘었어요. 특히 신탁 통치는 일본에게 당했던 식민 통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반대가 심했었죠.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당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탁 통치가 일제 식민 통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냔 말이요. 지금 여기 이 회의에서 나온 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나온 결정된 반응들이에요. 자, 그래서 맞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보여줍시다. 신탁 통치만 보지 말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소. 믿어봅시다. 미국이나 소련도 일본과 다를 것이 무엇이요? 자, 거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벌써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시작됐죠. 나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오. 모스크바의 결정에 지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힘이 없으니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 그래서 5년 동안 신탁 통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구는 왜 38도선을 넘었을까요? 남한만이라는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렇죠? 뭘까? 미국과 소련은 이제 미국, 소련,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우리의 정부 수립, 우리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어떤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여기에 우리 민족도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여기 첫 번째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나 또한 통일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을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 주장을 하죠. 이에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북쪽에 안 된다면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승만은 주변 상황을 볼 때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김구 선생은 김구. 그죠? 김구가 왜 38도선을 넘었냐면요. 강복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정부 수립 문제를 놓고 생각이 나뉘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김구는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그죠? 김구는 꼭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북으로 가서 이제 협상을 벌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승만과는 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김구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이제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꼭 통일 정부여야 한다라고 김구가 이제 외쳤고 이승만은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김구의 예상이 맞았는지 지금 우리는 계속 북한과 남쪽으로 나뉘어 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소련과 김일성 이북 지역을 장악하다 한번 볼까요? 강복 후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주둔했어요. 처음에는 각지에 세워진 건준 지부나 치안대가 이북 지역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자, 1945년 8월 21일 원산항에 상륙한 소련군은 8월 말까지 북한의 전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19일 소련 군함을 탄 김일성이 원산항에 도착을 해요. 그는 10월 14일 평양에서 벌어진 환영대회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갔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 속에 북한 정부를 만들어 갔죠. 네. 자, 여기 볼까요? 자,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방금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죠. 한국에서 통일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결국 미국은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UN, 그쵸? UN에 넘겼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UN을 결정에 소련은 반대했어요. 그쵸?
유엔의 결정은 소련은 반대를 했어요. 이에 유엔은 한국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유엔의 결정에 이승만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의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남북한 유엔의 총선거를 통해 한국 정부를 수립하고자 이제 유엔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남쪽과 북쪽 모두 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승만은 그래서 유엔은 그럼 남쪽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고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의 결정에 반대를 했죠. 같은 통일 조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도자들과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1948년 4월 남한만의 이제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하는 이 김구 선생은 네, 아쉽지만 살해당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마지막까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죠. 자, 최초의 선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남한만이라도 이제 총선거를 실시를 하는데 최초의 선거 바로 5월 10일 50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왔어요. 하지만 유엔에서 결정한 대로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는 총선거가 이제 실시를 됩니다. 이 선거가 보통 선거로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0총선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선거에서 첫 국회를 선출했답니다.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운영을 최초의 법인 헌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국회 이름을 우리는 제헌국회라고 불러요.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헌이라는 말이 헌법을 만들어 정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를 치러주고 있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뭐냐고요? 자, 여자들도 이제 성인 이상이 된 사람은 그 여자들도 이렇게 선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평등한,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선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남자들만 했었다면 지금 이제 여자들도 할 수 있는, 모두가 이제 나이만 되면 성인이 지난 사람이면 모두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보통 선거. 자, 누구나 1인에 한 표씩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보통 선거가 되죠. 뭐 신분의 차별 없이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세상에 오더니, 그러게요. 여자들도 한 표씩 세상에 하면서, 그쵸? 누구나 한 표씩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통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아까 제헌헌법이라는 제한국회에서 만든 이 헌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 대한국민은 1919년 김인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여러 제도를 수립하여, 뭐 이렇게 땡땡땡 써있죠. 이게 바로 1948년 7월에 선포된 제한헌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선거인 50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 헌법에 담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 둘째, 민족 독립 국가를 재건. 셋째,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며 동포애를 중시하며 통일정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초대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제헌국회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독형의 이시영을 선출하였답니다. 네, 바로 초대 우리 1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였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그날. 여기 부통령이 뭐냐고요? 예, 이 부통령은 이제 바로 대통령 밑에 이제 권력의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요. 이제 만약에 혹시 이 대통령이 뭐 병이 들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 임기하는 기간 동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정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 부통령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정치나 그때 그 상황을 대신 다음 선거로 치러질 때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그날 한번 볼까요? 1910년 8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나라를 수립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다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강복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을 축하해주고 인정해 주었답니다. 1948년 12월에 열린 UN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을 해주는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워졌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1948년 5월 10일, 그쵸? 50.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치러졌어요. 그쵸? 1948년 5월 10일, 50 총선거, 그쵸? 이때 총선거로 해서 국회의원이 뽑아졌죠? 이제 이때 국회의원이 뽑아집니다. 국회의원이 뽑아지고 이때 뭐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죠. 그쵸? 헌법. 그래서 이 국회의원, 헌법을 만든 의원이라 국회라 해서 제한국회라고도 한댔죠. 그래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바로 이제 만들고 그날이 바로 7월 17일. 이날이 이제 제헌절이 되는 거죠. 7월 17일.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만든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8월 15일에 그리고 나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연도는 똑같아요, 지금. 1948년. 그래서 여기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그래서 통일정부의 꿈이 깨집니다. 그렇죠.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산 정권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도 이제 총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찬반 투표였어요. 당선된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북한의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초대 수상의 김일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 대표, 초대 수상의 김일성을 부수상의, 그쵸? 부대통령 같은 사람의 박헌영, 혼명희, 김책 등을 뽑았어요. 이후에 1948년 9월 9일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죠. 여기서는 1948년 9월 9일 정부를 수립하고 세상에 알렸답니다. 어떻게요? 조선인민인민공화국. 자, 이렇게 이름 길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북한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로써 남과 북에는 통일정보를 말았다. 수많은 사람의 꿈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광복을 하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서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세워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럼 제헌절이 뭐예요? 알 수 있겠죠.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공포된 날, 발표한 날이 바로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민족의 상처 6.25 전쟁을 배울 거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이번 시간도 되게 꼼꼼히 다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고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라 직접 또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들어봐야지 할 것 같아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줬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어떻게? 그렇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활동부 78페이지에 핵심 정리.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보이시죠? 자, 8.15 강복. 자, 8월 15일 언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드디어 강복을 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요. 그쵸? 일제강점기. 그렇죠? 즉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35년간 일제식민지를 겪었고요. 바로 8월 그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망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우리가 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한 연합국의 한국에 대한 독립을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여기 옆에 한번 볼게요.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은 1943년 11월. 그렇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이에요. 이 회담에 모인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는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1943년이면 언제요? 1945년 아직 강복이 되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미 벌써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에 바로 이걸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이라 해서 카이로 회담인데요. 여기에 모인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는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츠담 회담 바로 1943년 다음 2년 후인 1945년 그렇죠? 독일의 항복 이후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이 끝나죠. 독일의 항복 이후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의 항복 이후 독일의 베를린 교회인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 교회인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이라 해서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만나 우리 여기서는 카이로는 미국, 영국, 중국인데 여기 포츠담은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만나 전후 문제를 논의하였고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 게 바로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을 이렇게 통해서 연합군의 이러한 뭐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미국, 영국, 소련 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연합국의 이런 나라들의 연합에 의한 한국에 대한 독립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강복 후에, 그래서 8월 15일 강복이 되죠. 강복 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바로 여운형이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고 김구가 있었죠. 대표적인 세 분을 보면 여운형은 강복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에서 이제 건국을 준비합니다. 국내 건국을 준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죠.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였죠. 미국에서. 그러다가 1945년 10월 귀국을 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제 정치 활동을 벌입니다. 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을 하죠. 대표. 그다음에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했었고 중국 중경 충칭이라고 표현되는 중국 중경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강복을 맞이하고, 그렇죠? 강복을 맞이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상륙을 합니다. 1945년 9월 8일 후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었어요. 1948년. 그렇죠? 8월 15일. 앞전에 선생님이 그 정리해준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내용은요. 38도선 남한을 직접 통치하고요. 미군이요. 미군. 그리고 미군정이라는 건 미국의 군사가 이 정치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걸 미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도선 북쪽은 북한은 소련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합니다. 정부 자격을 주장하는 남한 지역의 정치 세력, 인민공화국, 임정 등 불인정을 하고요. 소련과의 대립으로 반공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조적인 정치 세력을 지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 미국의 협조적인 정치 세력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있겠네요. 자,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 그렇죠. 신탁 통치는 특정 국가가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고 했죠. 반공이 뭐냐고요? 반공 옆에 한번 볼까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과 대립하고요. 반공 정책을 펴는 거죠. 그렇죠? 미군이요. 네. 자, 그래서 시기는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 시기는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 후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요,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 내용을 놓고 갈등이 있죠. 특히 5년간 신탁 통치의 실시가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되죠. 네.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려서 어떻게 우리 이제 여기 5년간 신탁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은요. 신탁 통치를 식민 통치로 그렇죠? 우리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식민 통치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이와 대립되는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 지지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보다는 통일정부 수립에 그렇죠? 통일정부 수립에 관심을 두어 지지를 하였던 것이라네요. 자, 이후의 과정을 볼게요.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를 열어 정부 수립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 정부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이제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안 내서 이제 미국이 유엔에 이 문제를 넘겨요. 자, 그래서 소련은 그런데 반대를 하죠. 예. 자, 왜냐면 유엔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총선거 실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결과 남한에서만 그죠?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김구가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 결정을 했는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남북한 방문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제 김구가 그래서 소련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을 거부해요. 소련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을 거부를 해요. 이 결성된 임시위원단. 그런데 유엔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 소련은 못하겠으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를 하면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38도선을 넘은 이유죠. 이렇게 해서 5월 10일 50 총선거 1945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시작되는데요.
남녀 성인이 한 표씩 행사한 최초의 보통 선거로, 그렇죠?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예, 최초로 시행된 보통 선거로 국회의원 선출이 목표로 이 선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요. 이 선출된 의원들이 어떻게?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헌법을 만든 국회라 그래서 재헌국회 헌법, 그쵸? 재헌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우리가 알고 있는 재헌절이라고 부르죠. 그쵸? 헌법을 만든 날. 그래서 7월 17일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그쵸? 8월 15일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정부 수립이 8월 15일 날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요. 강복한 지 3년 만인 강복절에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만든 이제 정부이죠.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이제 받게 되고요. 북한도 그 이후에 1948년 9월 9일에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의 정식 국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고 우리 여기 스토리와 핵심 정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그쵸? 망하고, 우리 민족은 무엇을 맞았나요? 아, 너무 쉬워요. 아, 눈물 나야 돼요. 이때는, 그쵸? 강복을 맞았다. 땡땡땡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아, 조선건국지원회 누구라 그랬죠? 아까 대표적인 3명 있었다고 그랬죠. 여운형, 이승만, 김구.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바로, 그렇죠, 여운형이죠.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여 독립을 준비하였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무엇이 결정되었나요?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해주는 거. 그렇죠? 신탁 통치. 그렇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었어요. 자, 땡땡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 그렇죠. 김구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해서 저 38도선을 넘어 북한으로 회의를 하러 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우리 친구도 이번 숙제는 다음 이제 10분이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건데요. 이번 숙제는요, 2가지 중에 친구들이 고르면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 주 미션은,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있죠? 자, 이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이 스토리를 녹음하는 거죠. 읽은 것을 녹음해서, 네,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네. 97쪽까지. 예, 이거를, 자, 선생님 방금 스토리 읽는 것처럼 읽어서 녹음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방금 했던 핵심 정리 있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강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여기서부터 쭉 쓰는 거예요. 노트나 이제 종이에다가 쭉 여기까지 이렇게 써서 노트 필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똑같이 베껴 써서 카이로 회담 뭐 요런 것도 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노트에다가 써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는 게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읽기 미션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 핵심 정리 쓰기 미션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미션을 해서 올려주시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그럼 10분 후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보아요. 안녕.